안녕하세요, 주말농부TV입니다. 오랜만에 포도나무 보여드리네요. 지금 캠벨 포도하고 저쪽에 비가림막 하우스가 있는 데가 샤인머스켓, 이렇게 이제 두 종류 제가 키우고 있는데 지금 현재 포도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이 시기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포도나무 키우기 아마 지난 겨울부터 계속 가지치기 하고, 또 봄에 순치기 하고, 또 열매 솟기 하고, 또 봉지 씌우고, 자, 다들 이제 이 시기를 아마 이제 지나고 계실 텐데요. 봉지는 다 씌우셨죠. 포도 봉지 다 씌웠고, 이 포도 봉지 씌우는 시기에는 이제 지금 지난주 정도에 이제 씌웠으면 가장 좋고, 지금 정도 씌운다고 하면 벌써 포도가 커졌기 때문에 굉장히 씌우기가 어렵죠. 벌써 이런 애는 한 손으로도 안 잡힐 정도로 굉장히 이제 커지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포도 봉지를 그래서 좀 일찍 씌우는 게 씌우기가 편해요. 이 순치기, 또 뭐 이제 곁순치기 이런 거 다 하고 나서도 장마 기간에는 제 말씀드린 대로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순들이 많이 자라 올라갑니다. 이제 이런 애들은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앞으로 이제 한 달 좀 지나면 이제 수확을 할 거기 때문에 그동안 순치기 한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이 광합성들 할 수 있는 잎이 다 있고 영양분들을 이렇게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방치를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포도 봉지를 씌우는 이유는 포도가 첫 번째는 이제 병충해, 이제 특히 이제 벌레 이런 공격들을 이제 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이 자연에 노출되어 있는 것보다는 포도 봉지를 씌우면 포도 그 껍질이 조금 연해집니다. 그래서 먹기가 굉장히 편해요. 질기거나 이러지 않고, 어떤 분들은 포도 껍질째 먹는 분들도 계신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일단은 씹을 때 괜히 거부감이 없이 굉장히 야들야들해지고 또 이제 착색도 잘 됩니다. 오히려 착색이 이 포도 봉지를 씌우고 나면 포도 착색이 잘 돼요. 자, 올해는 날씨가 장마철이라고 해도 의외로 비가 많이 오질 않고 있습니다. 햇빛도 간간히 잘 나고요. 그래서 그런지 포도도 아마 지금 아주 잘 크고 있는 시기인 것 같은데, 올해 전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포도가 예년에 비해서는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크고 있고, 한 그루에서 지금 200송이 넘게 지금 이렇게 봉지를 씌웠고, 샤인머스켓도 여기 보이시는 이 파란 봉지가 샤인머스켓인데, 얘네도 한 120송이 정도 지금 제가 이제 봉지를 씌웠는데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잘 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기에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제가 오전에는 병충해 방제를 좀 해줬어요. 이 포도나무도 병충해 방제를 해줘야 됩니다. 무엇을 해주면 될까요? 일단 살충제하고 살균제하고 같이 섞어서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사과나무가 옆에 이제 사과나무가 있는데, 이 사과나무 소독을 할 때 같이 해줍니다. 같이 해주면 뭐 따로 이 농약을 할 거 없이 이제 같이 해주는데, 그 얘기는 살균제 살충제를 똑같이 해준다는 얘기예요. 살충제를 해주는 이유는 얘네도 이 담배 나방 피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 보면 이렇게 이제 대가 있잖아요. 줄기가 있는데 이런 데 사이사이에 구멍을 내고 파고 들어가서 갉아먹거나 막 이런 벌레들이 막 나오거든요. 애벌레들이. 그렇게 되면은 가지들이 죽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포도도 안 익고 다 이제 떨어져 버리게 되는데, 심할 때는 굉장히 많은 이 나방들이 와서 알을 까고 이 줄기를 갉아먹기 때문에 이제 그런 충돌을 이제 좀 해줘야 되고요. 다른 벌레보다는 그게 가장 심합니다. 나방 종류. 이걸 이제 방제를 해줘야 되고, 살균제는 기본적으로 뭐 저는 이제 탄저병 약들을 위주로 해줘요. 뭐 포도는 그렇게 이제 크게 이제 어떤 병충해가 걸리진 않는데, 이거 좀 보세요. 제가 지금 떠들었는데 이렇게 벌레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벌써 이 벌레들이 막 이 알을 까가지고 지금 나온 건데, 이런 살충제를 해줘야 됩니다. 이래서 이걸 잎의 밑에서 충분하게 해줘야 이런 벌레들이 이제 번식이 되지 않으니까 해줘야 되고요. 살균제도 이제 역병 종류 이런 것들을 이제 해줘서 이 밑에서 해줘야, 특히 이제 포도나무도 포도 잎 밑부분에다가 소독을 해주면 아주 흡수가 잘 됩니다. 이 전착제 같은 거 같이 섞어가지고 뿌려주면은 포도 윗면에다 하는 것보다는 밑면에다가 해주면은 훨씬 이 약 흡수율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면 크게 장마철이라고 하더라도 습하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병이 안 걸리니까 살균제를 같이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뭐 그래도 이 순치기를 아직도 조금씩
이게 손이 닿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곁순치기는 계속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손이 닿는 부분에 이렇게 이제 새로 나오는 거, 이렇게 순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따라서 가서 보면은 이렇게 곁순들이 나오는데, 이런 곁순들이 손에 닿는 곳에 있으면 이렇게 따줍니다. 그러면 확실히 포도 쪽으로 더 영양분이 가기 때문에 굵어져요. 이거 벌써 이렇게 손으로 잡아도 괜히 다 안 잡힐 정도로 굉장히 굵어졌는데, 지금 아마 습하고 비가 간간히 와주고 하면은 훨씬 더 이 영양분들을 잘 흡수해 가지고 완전히 잘 클 겁니다. 포도는 그래도 물을 자주 줘야 돼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장마철하고 겹치니까 물을 줄 필요는 없지만, 지금은 수분이 많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거고요. 혹시 비가 안 온다고 하면은 그래도 물을 좀 주는 게 좋고, 지금은 사실 웃거름을 주기에는 좀 늦었죠. 지금은 웃거름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얘네는 보통 8월 중순이면 이제 수확을 하잖아요. 캠벨포도는 8월 중순이면 수확을 하는데, 지금 비료를 복합 비료가 됐든 뭐가 됐든 지금 뿌려 웃거름으로 주는 거는 흡수하기가 좀 늦었죠. 그래서 지금 뿌려준 흡수하는 영양분들은 지난 겨울 또는 이른 봄에 뿌렸던 웃거름들을 빨아먹고 자라는 거고, 이제 나중에도 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열매를 따고 나서, 감사비료라고 그러죠 보통, 열매를 수확하고 나서 그때 또 웃거름을 줍니다. 예, 겨울이 되기 전에. 그러면 얘네가 이제 겨울이 돼서 낙엽이 떨어지고 뿌리 쪽으로 이제 물이 내려갈 때 그 전까지 웃거름들을 줘서 흡수하게 되면은 그 웃거름들을 머금고 있다가 겨울을 나고 봄에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수확하고 나서 꼭 웃거름을 줘요. 저는 이 포도나무도 그렇지만 사과나무도 그렇고 이런 것들, 대추나무도 그렇고요, 열매를 따고 나서는 웃거름을 꼭 줍니다. 이 잎이 살아 있을 때, 광합성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을 때 그때 웃거름을 줘서 얘네가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 상태에서 겨울을 나게 하면은 아주 잘 큽니다. 사과 같은 경우는 사과도 굉장히 굵어지고요, 포도는 포도 송이가 굉장히 굵어집니다. 알도 굵어지고. 그래서 봄에 주는 것보다는 그 열매를 수확하고 나서 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열매, 얘네는 캠벨은 8월 중순이면 이제 수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좀 늦게 땁니다. 얘는 9월이 훨씬 넘어야,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추석 때쯤 10월 첫째 주 이제 이때부터 이제 수확을 할 것 같은데, 망고 포도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아주 잘 익으면 굉장히 망고 향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마트나 슈퍼에서 이 샤인머스켓 파는 것들을 보면은 망고 향이 잘 나지가 않거든요. 그런 애들은 아주 초록색이고, 그런 애들은 굉장히 좀 일찍 따서 그렇습니다. 당도는 좀 있지만 너무 일찍 따면 망고 향이 안 나요. 그래서 샤인머스켓은 아주 잘 익은 샤인머스켓은 굉장히 조금 노란 빛깔, 예, 제 이 팔토시가 색깔 같은 것보다 조금 진한 정도의 그런 색깔이 나왔을 때 아주 잘 익은 그런 샤인머스켓이 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제 넝쿨 위로 이제 키우고 있어서, 이제 지금은 다 위에 잎들이 다 덮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밑에서 휴식도 취하고 그늘이 지니까 굉장히 이제 저만의 또 공간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위에 철제로 이렇게 넝쿨을 만들어 주면요, 여름에 아주 훌륭한 휴식처가 됩니다. 이 바람도 솔솔 불고요, 옆에는 이제 바람이 통하니까 위에는 그늘이 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넝쿨로 키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작은 공간만 있어도 굉장히, 포도나무 한두 그루만 있어도 굉장히 많은 포도가 열리니까 꼭 한번 이렇게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지금 포도 보증지 아직도 안 세웠다 그러면 씌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야 포도가 연해지고 이 해충들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살충제, 살균제를 섞어서 방제를 좀 해줘야 역병도 안 걸리고 담배 나방 종류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이 장마철에는 잘 맞춰서 2-3주 간격으로 방제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포도 봉지를 씌웠기 때문에 지금은 뭐 친환경이 됐든 농약이 됐든 해도 묻질 않으니까 좀 안전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포도를 이제 따고 나서 바로 웃거름을 줄 겁니다. 예, 복합비료나 퇴비 같은 것들을 미리 뿌려줘서 잎들이 다 떨어지기 전에, 잎들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동안에 광합성을 해서 그 영양분들을 흡수하고 겨울을 날 수 있게끔 해주면 그 다음 해에 굉장히 튼실한 포도들이 열린다. 이런 것들만 잘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곁순치기는 손이 닿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조금씩 계속 따주면 좋다.
하지만 너무 높은 곳에 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방치를 하겠지만, 손이 닿는 곳에 있는 거라고 하면은 또 이렇게 손으로 따서 해주는 게 확실히 그래도 영양분들을 포도 쪽으로 가게 해준다. 요것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태풍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장마철에도 돌풍이 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자연적으로 그냥 놔둬서 키우거든요. 따로 얘네를 묶어주거나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네끼리 이렇게 줄끼리 붙잡고 있어요. 굉장히 철사보다 단단할 정도로 이런 데를 얘네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가지가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서로 얽혀 있어서. 근데 저처럼 안 돼 있고 이렇게 안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태풍 때 꺾이지 않게끔 조치를 잘 하긴 해야 됩니다. 묶어주거나 이렇게 하긴 해야 돼요. 지금은 포도나무가 경화작용이 일어나서 그렇게 막 꺾이진 않을 시기지만, 태풍이 불면 꺾일 수는 있기 때문에 보세요. 이렇게 자기네끼리 붙잡고 있습니다.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주말농부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계속해서 이 포도 수확 때까지 포도 키우는 거 같이 공유 드릴 테니까요. 같이 보시고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